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특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특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3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기업 자료를 제가 전부 하나하나 따가 정리를 한 건데,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은 128개교에서 재외 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실시를 해요. 실시를 하고 그 규모는 4천 명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등록 인원으로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했지만 1,000명 중반대였죠.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연하죠. 초록색 내지 오렌지색, 우선 오렌지색 그리고 초록색 정도까지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신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을 놓고 보게 되면은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역시나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번에 한양대 참 매서웠어요. 너무 매서웠어요. 특히 한양대 공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그랬어요. 어머니. 삼특은 연고대가 성대 한양대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연고대 합격하고 성대 떨어진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부터는 어찌됐건 한양대가 이제 서류 전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특히나 공대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한양, 성서, 한까지는 사실상 뭐가 우위를 비교율을 따지긴 좀 사실 어렵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원의 증가 추이를 오른쪽에 넣어놨습니다. 사실상 조금씩 줄어든 게 사실이긴 하나 원래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인원은 내년에 좀 줄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이비 아까 언급을 드렸다 보니까 이거는 뭐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은 역시나 똑같은 12특이랑 똑같은 기조로 21년 지원 인원하고 공시된 등록 인원을 살펴보니까 지원 인원은 6,206명이에요. 근데 등록 인원은 841명. 곱하기 6을 해도 이게 성립이 잘 안 되네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제 생각이긴 하지만 3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대 지원을 해놓고 3특 지원한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최초합이 아시겠지만 8월 정도에 나다 보니까 그때 최초합 때 합격 못한 친구들은 12월 달 추합을 기다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대학으로 빠지는 케이스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니지만은 또 여기에 아까 제가 20개 대학 이상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에 또 입학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도 귀국자, 이제 제가 또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러면은, 중도 귀국 학생들의 좀 입결은 어떨까? 물론 제가 상담을 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고, 제가 듣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제 아웃라인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 공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원래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출신 고교별 등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외국고 대신에 기타 계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그러니까 외국고, 우리나라 국내 학력 인증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를 포함한 이런 학생들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2021년도 공시 자료부터는 외국고가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고로 정리를 했고요. 그랬을 때뭐 연세대학교 하나 봐볼게요. 지금 총 입학자 수 768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12특 포함입니다. 12특 포함인 거고요. 그리고 외국고 보시게 되면, 그리고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은, 중도 귀국해서 일반고 들어가서 연대를 지원한 친구들 분명히 있잖아요. 있는데, 이 비율이 이렇다는 거예요. 4명, 5명. 밑에 내려가 볼게요. 고려대 29명, 그리고 성균관대 25명, 서강대학교 10명. 서강대학교는 대단한 거죠? 정원 자체가 60명이 아니에요. 30명대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거의 그래도 뭐 몇 퍼센트, 30%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양대학교 15명. 꽤 많아요. 근데 연세대는 작아요. 결론적으로 중도 귀국해서 연세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타업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는데 중도 귀국하면 포기해야 될 것 중에서 연대 공대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동의를 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대는 우리나라에서 한 학기 성적이라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음, 어찌됐건 그 예를 들자면 3학년 1학기로 들어왔어요. 중간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니까 생기부는 8월 달에 정리가 되니까 그럼 1학기 성적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연대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성적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 들어와서 일반고에서 재학을 하면서 예를 들자 5월달 SAT 시험, 5월달 AP 시험 봐도 반영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학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재학을 하면서 스펙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저런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학기가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해외 학교에서 11학년 1학기를 마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3학년 1학기로 들어오는 케이스, 일부러 한 학기를 더 계시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 아니죠. 10학년 1학기를 마치는 게 아니군요. 11학년 2학기 마치고 나서 또 3학년 1학기 들어와서 바로 입시를 치르는 분들 계시고 근데 이제 10학년 1학기 딱 이제 고교 1개 과정을 딱 채우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나라 학기가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학생들 중에 연대 합격자가 없느냐? 그렇진 않, 있어요. 있는데 이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내신이 2등급 되었어요. 그게 말이 쉽죠, 그쵸? 2등급이 말이 쉽죠. 말도 어렵네요. 10%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되는 친구들은 연세대는 전략에서 조금은 배제를 하시고 나머지 대학들이 좀 치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치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초합 기준에 좀 뭐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최초합이다 보니까 추합이 돌과하게 되면 이 점수는 분명히 떨어질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 IB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44점인데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죠. 한양대 불합격. 그리고 43점인데 한양대 그냥 1차. 아시겠지만 한양대는 이번에 그 다단계를 실시를 했죠. 굳이 따지게 되면. 그래서 1차로 하고 80% 반영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받는 이런 구조. 1차 합격자 한해서 이런 부분이었는데 1차에서 불합격. 참 암울해요. 42점인데 한양대 자연계의 불합격. 41점, 40점, 연대고대 불합격.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합격한 친구들 이게 뭐 모두 자료는 아닙니다. 모두 자료는 아니긴 하지만 44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토플 110점, 수학사, 과학 클럽 봉사, 수학 경시 수사, 교내 수상, 연대, 성대, 공대 최초 SAT 1550, 교내 우수상 되게 많잖아요. 이제 뭐, 없다는 분들도 계신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과목상이 있고요. 뭐, 이제 교장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떤 과목에서 기준이 달라서 몇 점 이상이면 주는 학교도 있고, 몇 퍼센트 안에 들어야 주는 상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고대 교수님의 상경, SAT 1540, 토플 118, 말 그대로 스펙이 좋죠. 그리고 IB인데도 불구하고 AP를 이콘을 이제 마이크로 매크로를 다 공부해서 같이 병행해서 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보시는 것처럼 좀 관심 있어 하는 성균관대 글로벌 또 이제 합격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9점인 학생들 중에서도 한양대 상경 최초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SAT라든지 이제 토플 100점 이상 그리고 교내 활동에 되게 좀 여기에 적합한 활동들을 했었어요. 뭐 신문도 그렇고 뭐 경제 동아리도 그렇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활동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수강대 최초합을 했던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중도 귀국한 학생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학년 1학기까지 이제 IB 좀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한 학기만 더 있으면 되는데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부모님 따라서 국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보통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IB를 2년 과정인데 DP를 못 받는 구조가 되면 1년을 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되면은 그럼 어렵게 IB를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연고 대상을 생각하시면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친구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2학년 1학기까지도 IA까지도 다 제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에 DP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좋게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친구가 졸업을 했다면 당연히 40 몇 점이 나왔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마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도 기국을 하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IB DP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6과목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선 권장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AP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뭐 사람이야라는 이제 약간 느낌이 드는 게 있죠. 벌써 13과목 사람인가? 약간 이런 이제 생각이 들 거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 4과목. 근데 이게 그 과목 수가 뭐 모든 걸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컨설팅한 친구들도 그랬고, 제가 상담한 친구들도 그렇고, 서울대라든지 뭐 일반 전형도 비롯해가지고, 이제 주요 대학들이었는데, 뭐 공학 계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보게 되면은 꽤 많은 이제 학업적 호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 칼 BC를 했는데, 칼 BC와 연계된 피직스 C가 궁금해졌다라는 친구도 사실 있었고요. 알지브라 2를 기반으로 했을 때 피직스 1, 2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피직스 1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그 파트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캠하고 수학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네? 라고 해서 연계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니까 AP 12과목을 네, 공부한 친구가 사실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AP 13과목을 단순히 생각해 보시면 이과 과목에서 13과목을 어떻게 듣나요? 칼 AB를 이과라고 포함을 시키고 A, B, B, C, 피직스 1, 2, C 2과목, 컴퓨터 사이언스 2과목, 스탯 그리고 뭐 이렇게 다 해도 사실상 뭐 캠, 바이오, 피직스 뭐 다 해도 13과목까지 나오진 않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약간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그리고 언어 계열까지도 되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 성취를 보여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좋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AP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보여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친구는 9학년까지 한국에 있다가 10학년부터 고교 생활을 시작한 친구도 있죠. 그 친구가 10학년 때 갑자기 들어서 AP 들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허용을 안 해주죠. 그 선수 과목에 대한 이행률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뭐 의대 이상이라든지 의대 이상이라기보다는 의대라든지 아니면 최상위권을 노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AP 가정학교를 90, 11, 11을 다 다니는 친구들은 어쨌든 한 10개 정도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제 10학년 때 막 들어가서 9학년 때 한 과목 정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한 학년에 한 두세 개 정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지를 좀 넓혀서 보면 원래 국한하는 게 아니고 AP가 보게 되면은 한 여섯 개 정도에서 합격선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에 두 개, 뭐 그렇게 듣기는 어렵죠. 10학년 때 보통 한두 과목, 11학년 때 조금 몰아서 듣고 12학년에 11학년보다 조금 적어진 형상이 될 게 될 텐데 그때 약간의 로드맵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13과목으로 이제 지방대 의대를 합격을 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완벽해요, 사실상. 합격할 친구 합격을 한 거고요. 10과목을 보시게 되면은 10과목을 다 제출을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원래 그런 현상이 발생했죠. 이 점수가 7월 20 며칠 날 나오게 되면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10과목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시고 되게 억울해하셨는데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12학년 때 공부하고 있는 거는 트랜스크립으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성적표에 AP가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되게 좀 속상했죠, 솔직히. 점수가 나왔는데도 이걸 어떻게 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년에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AP가 그 10수년간 그 지난 연도를 따져보게 되면은 7월 20일경 나온 적은 사실 올해가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내년에는 정상적인 시기에 점수가 나와서 학생들이 또 독학을 해서 또 이 부분을 또 자기의 좀 이렇게 열정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네 과목에서 보시면 상대 채취합한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중도 기울도 했었고 여기가 이제 네 과목이 작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상황적 측면입니다. 중도 귀국을 해서 한국에서 다니는 결과적으로 해외 학제에서는 사실상 네 학기를 이상을 이수를 못한 거예요. 근데 네 학기 정도에서 네 과목을 제출한다는 건 사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SAT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긴 하지만 학업 우수상도 많았고 이제 전에는 이제 내셔널 아널 소사이어티 클럽이 있는 학교라면 꼭 점수를 좀 이렇게 학교 점수를 잘 받아서 이 활동을 하길 바래요. 전체적으로 NHS 활동이 어찌 보면은 사회적 리더의 약간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클럽이니 좀 지금 현재 뭐 9학년이라든지 뭐 8학년 이제 자제분들을 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이거 가입 못 하잖아요. 학교 점수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높은 학생들만 가입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꼭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여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모든 학생이 서류 전형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2023학년도 기준에서 주요 대학들의 지필 전형 대학들 어디가 있을까를 쭉 정리해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는 잘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근데 여기 보시면 홍익대가요. 인문계 영어 100%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자연계가 문제는 이제 영어 수학 50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홍익대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지방 캠퍼스는 아니에요. 분교예요, 분교. 그러니까 경희대처럼, 한국외대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분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접근율이 떨어져서 그런지 지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홍익대는 서울 본교에, 이제 공과대학이 있죠. 건축학과를 비롯해서. 근데 자연계열 대학은 다 세종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원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지방 캠퍼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홍익대 자연계는 분명히 도전해 볼 만한 대학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GP를 뒤늦게 준비한 친구들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100, 수학 100을 모집하게 되니까, 선발하게 되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말 이제 GP로 준비하는 대학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한마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리고 국민대까지 이제 서류 전형이 되면서 경희대는 2024학년도 예정안을 봤을 때도 갑자기 뭐 서류 전형 바꾼다는 얘기는 없어요. 좀 정말 곤혹스러운 대학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지필이 있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국어, 영어, 영어 수학을 보통 보잖아요. 근데 범위가 보시면 국어에서는 문학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수원, 수투 공통 과목을 봐요.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든지 기하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수능 출제 범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경희대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경희대를 예를 들어 드릴까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수능으로도 뽑고 학생부 교과로도 뽑고 네오르네상스도 뽑고 그쵸? 이제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인데 내년에는 이제 수능 체제를 없애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가 있을 거고 정시 지원하는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모든 대학에서요 자연계, 이공계 지원한 친구들은 수학 범위를 미적분 내지 기하에서 택일해서 보라고 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무조건 미적분 기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공대를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점수를 잘 받아서 영어 수학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렇지만 어찌됐건 여기 범위에 맞춰가지고 수학, 수원 수투를 해서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게 해서 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기계공학을 만약 들어갔다 가정을 해보면은 처음에 들어간 공업수학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미적분학을 배워요. 이게 고등학교 때 미적분 공부 안 하고 이게 될 양인가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화공도 마찬가지고 화공, 생공 등 이제 뭐 이렇게 화학 붙고 공학이 붙는 거는 사실상 그런 얘기를 해요. 기계공학과의 화학 버전이다. 기계공학과의 생명 버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물리하고 수학이 중요해요. 그중에 수학이 더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를 때부터 준비한 친구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되게 힘들게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여기에는 과학이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학교 공부를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되고 특히나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과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뭐 캠이라든지 피직스 그리고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 생각하는 친구들은 바이오 등등을 꾸준히 공부를 해주는 게 어쨌든 처음에 제가 좀 오글거리는 사진을 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보다 나은 삶, 취업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요즘 대학교들 쉽지 않아요. 복학 전공식 무조건 강제 전형시키고 다전공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려면 그때 이미 인턴 활동들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점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주셔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10학년 때까지 성적을 보시고 지필 전형을 고려하셔라. 근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요. 최소한 11학년 1학기, 길게는 11학년 2학기까지도 보시고 나머지 6개월을 지필에 올인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그 기간에 지필을 조금씩 공부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입니다. 면접형 대학이에요. 강원대 공대 유명하죠. 유명한데 뭐 잘 인지 못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는 이제 지필 준비도 잘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병행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한국 외대 서류형을 바뀌는데 공대냐 강원대 공대냐 전 강원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저희가 뭐 주로 다른 대학들은 아니긴 하지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시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신청 면접, 구술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최초에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공시 자료 정리를 보게 되면은 부산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방 거점 대학들은 삼특 인원 등록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저조하다라는 거는 미달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물론 미달된다고 다 선발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부산대는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하고 등록하는 인원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플 114점 이상이면 10점이라는 가산점을 주다 보니까 토플 고득점이 있는 친구들은 또 지원해 볼 만한, 지원해 봤으면 좋겠는 대학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부산대, 특히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등등을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국민대보다 앞설 수 있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어서 꺼려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서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지필 준비가 잘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전략 카드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는 학생이 뭐 어느 나라라고 밝히긴 좀 뭐하고 한국국제학교 학생이었는데 사실 학교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뭐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게 너무 이렇게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SAT 수업 문의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SAT 수업을 듣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SAT 하실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서류 전형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었죠. 그때는 더더욱 지금보다 국민대 이런 학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한양대도 지필을 받고 성대도 지필을 받으니까요.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수도권 대학, 뭐 서울권 대학도 도전해 보시고 이런 지방 거점 대학들을 꼭 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북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은 감사 인사를 전하셨고 학생은 좀 아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필 올인 아니고서는 사실 재수가 유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서류 전형은 사실상 뭐 학교 성적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략적 카드로 한번 6개 대학이잖아요. 6번 쓸 수 있는 거니까 한 개, 2개 정도 뭐 많게는 2개좀 1개 정도는 슬롯을 생각해 두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쭉 이제 지방 거점 대학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이런 대학들은 대부분 면접 100%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12특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개편된 내용이 보이죠? 사실 생략된 내용은 거의 없어요. 글자 수가 줄었다는 것 뿐이지 1, 2번이 한글에 통합이 됐다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게 재외국민이나 CBT가 어떻게 적용이 됐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언급을 한 부분은 뭐 물론 1, 2, 3번이 뭐 3, 1 이런 식으로 바뀌긴 했었지만은 공통문항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자율문항을 어떤 것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율문항이 결과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연세대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적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굳이 따지면 뭐 인성, 공동체 의식 등등을 또 물어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밑에 지원한 동기, 향후 진로 계획,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내지는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 동기 및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현재 12학년인데 지원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니면 생각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요라고 한다면 지원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를 10학년, 11학년 때부터 꾸준히 계획하고 진행해 온 친구들, 스토리를 어쨌든 입혀온 친구들한테 그쵸? 비교 절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학년이라고 한다면 꼭 본인이 해왔던 활동들, 정말 작은 것들도 메모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될 거라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학교의 인재상 그리고 평가 요소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전공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지 등등, 아니면 그 전공, 그 학부에 동아리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12학년들의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웨이입니다. 기존 형태를 유지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대교의 일정을 따르진 않는다. 성균관대 600자로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 폐지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굳이 올려둔 이유는 아직 CBT 후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600자, 600자 짧게 짧게 지금도 쓰라고 하고 있다. 경희대도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경희대도 CBT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여대는 정말 독특하게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2024학년도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에 대한 윤곽은 내년 4월 말,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5월 초에 나오는 입학 예정안을 다 들여다보고 저희가 또 소개드릴 자료도 있겠지만은 어머님들도 어떤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꼭 5월 초에는 해당 대학들 전형안을 정말 뚫어지게 보셔야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지, 폐지가 됐다면은 활동 증빙 자료에 말 그대로 약간의 개조식으로 한 300자 정도를 적을 수 있는지 등등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찌됐건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는 세부 특기사항 등 학생에 대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아니면 서술형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내년 입시는 다르고 2024학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결과적으로 4, 5월 달에 입학 예정안을 보시게 되면은 윤곽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요거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데 아까 제가 상해 한국국제학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걔는 사이즈가 크다고 치고 그러면은 천진 여기 한국국제학교는 어떤 정도의 이제 말 그대로 입결을 보냈는지 이제 중도 귀국하실 분들도, 아니 중도 귀국이야, 제외 한국학교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꽤 준수합니다. 꽤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제외 한국국제학교 다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하고 교육 시스템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주저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절망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넣어놨고요. 이제 수시 전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은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정시 비중이 현 정부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서는 20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서울권은 40%가 거의 육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할 전형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이에요. 여기 오렌지색 문형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은 35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학생부 종합은 8만 명입니다. 8만 명. 8만 명이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 비중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해외고 출신 학생들한테 유리한 건 없었어요. 다만 연세대 국제형은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고 예전 특기자 전형이었죠. 국제형 편입이 됐고 고려대가 있었죠. 고려대가 인문특기자, 자연특기자가 있어서 290명 가까운 인원들을 스펙을 보면서 선발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4개 3특을 쓰고 2개 연고대를 다시 지원하고 아니면 연고대에 채취업을 하게 되면 한 군데라도 서울대를 쓰고 이런 구조가 조금씩 와야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40% 선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를 따지고 학생부 교과가 치고 워낙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지방권 학생부 종합이 잘 없어요. 지방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말 그대로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서울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학생부 교과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를 해요. 뭐 예를 들어 국영수 사탐 과탐 중에 4과목 합 7 이내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 얘기는 즉슨 여기에서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인원이 선발되지 않는 결과적 결혼이 생기게 되고 그 결혼은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 인원이 보통 4에서 5%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정시 비중이 45에서 50% 수시 비중이 50%가 이제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시 비중이 많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요 학교들 그러니까 그러면 해외 학생들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할 수 어느 전공을 어느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겠지만은 해외고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러면 해보고 지원 가능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야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학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 일반전형, 카이스트 외국고 전형, 포스텍 일반전형, 연세대 국제형, 연세대 활동무수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사실 지원을 못해요. 선발 인원은 훨씬 많긴 하지만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 특별전형 지원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고려대 학업부수형은 또 지원을 못해요. 뭐 결과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처럼 낮지는 않거든요. 이런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대학들에서 해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첫 페이지지만 여기도 이렇게 쭉 많죠. 숙명여대, 세종대, 성신여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모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형항을 보셨을 때 국내고 졸업자 동등 자격 이렇게 들어가면 해외고는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등이란 표현이 없을 때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적인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아서 좀 이렇게 좀 여기에 넣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정도 대학이 있다라고 40개 대학이 거의 40개 대학입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냉정한 얘기를 드릴 때가 왔어요. 냉정한 얘기를 드릴 때가 왔는데 이게 19년, 20년도에 여기 보이시죠? 기타, 해외고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결과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합격이 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서울대 일반 전형, 물론 이 일반 전형에는 학업 교과 연계 전형이 있어서 완전히 일반 전형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걸 통틀어서 학생부 종합이라고 봤을 때 2,500명 중 5명, 0.2%. 2019년 좀 낮냐? 좀 낮네. 0.4% 정도가 되고요. 물론 이거를 일반 전형 1,500명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 비율은 다소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그래서 써놨지만은 서울대 일반 전형에 원래 이제 입학한 친구가 9명이었죠. 작년에 제 기억에 7명이었나요? 뭐 5명, 7명, 9명 이런 구조가 돼요. 1,600명 정도 선에서 이런 구조가 되고요. 연대는 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독자 전형이 있죠. 국제형이 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이긴 하지만 한 100명 정도 이상 뭐 이제는 인원이 줄어서 90 몇 명이 되겠지만은 이 정도 인원을 이제 뭐 수시로도 선발을 하고 있다. 근데 고대가 보시는 것처럼 특기자 전형 여기 409명, 2018년도를 제가 이 학교만 넣어놓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 특기자, 자연 특기자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해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3특에서 예를 들자면 3특보다 조금 낮은 스펙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구조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은 컴퓨터 그리고 체육, 교육 정도만 선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먼 얘기다. 그다음 최근 2020년도를 보면 어떨까? 그래도 2%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밑으로 가보시죠. 서강대학교 0.2%, 1%, 한양대학교가 6%, 5.8%왜 그럴까요? 글로벌 인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글로벌 인재 없잖아요. 그리고 한양대는 일반 전형이 국외고 지원 못합니다. 국내고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경희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경희대학교 조금 눈에 띄는 거 특기 전형 역시나 글로벌 인재입니다. 글로벌 인재인데 글로벌 인재 이제 또 없잖아요. 또 없는 구조가 돼버렸고 경희대 뭐 위에 네오르네상스 보시면은 많이들 지원하시긴 하는데 경희대 입학처에서도 그래요. 3특 자격이 되시면 네오르네상스 마시고 3특으로 지원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밑에 이하여대는 아시겠지만 어학 특기자가 있고 과학 특기자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다. 결론적으로는 연대, 이대 빼고는 수시는 지원하실 수는 있으나 결과는 분명히 좋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게 퍼센트로만 대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해외 학생이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원들을 다 합산하면은 뭐 제가 상당한 인원이 벌써 될 것 같아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이거보다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발되는 비율은 좋지는 않다라고 돌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근 주요 공시자를 보자고요. 그러면은 최근에 2021학년 공시자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대 9명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전형명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연세대 국제형이 있을 거고 국제형 112명. 당연히 그렇겠죠. 정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고려대 학생부 보시면 계열적 합평. 와,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0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합격을 하고도 안 간 친구들도 있을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0명이라니. 그러니까 외국어에 유리할 건 진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뭐 계열 학과형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게 되죠. 1,429명 중에 5명, 서강대 1명, 한양대 6명. 이거는 국제학부가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제학부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대, 그러니까 2021학년 기준이니까 그때 글로벌 인재가 있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겠지만은 정말 수시만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데 3특 자격이 되시면 3특 당연히 비중을 늘리시길 좀 공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공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탁을 했던 이유가 이거는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뒤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한동대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해외 학생 해외 선고사 자녀였는데 그래서 두 전형 합산 11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부터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뭐 SAT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 내게 돼버렸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하여대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기자, 그러니까 음영을 좀 칠해놓은 부분, 약간 그린색의 음영을 칠해놓은 부분이 조금 그래도 해외고에 유리한 전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연대를 봐볼게요. 연대, 이하여대, 한동대를 순차적으로 국민대까지 짚어드릴 건데, 연대 봐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조금씩 계속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소시키는 이유가 뭔가 신생학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이라든지 이런 학과들이 나오게 되면은 항상 논술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이 조금씩 빼가지고 그 인원을 준홍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은 점차 줄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어느 대학에서도 90명을 해외고 학생들을 선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여전히 도전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인원 추이 같은 경우에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뭐 꾸준히 약간의 어떻게 보면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1년도에 갑자기 대폭 상승 뭐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예전에 이제 특기자 국제형 편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제 국내 학력 인증 학생들까지 같이 합류가 되면서 벌어진 현상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5.72대 1 정도의 규모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인재대학의 인기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이거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충원 현황입니다. 충원 현황. 연세대는 진짜 충원이 잘 나지 않아요. 특히 UD 같은 경우에. 밑에 보시면 2020년도 충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3명, 1명, 뭐 이런 정도로 충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소신지원한 학생들이 많고, 물론 이 친구들에서 3특 결과가 더 좋으면 3특으로 가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3특보다는 여기 결과가 조금은 뭐 비등하다고 가정한다면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여기에는 좀 이탈자가 잘 없다. 근데 2021학년 기준에는 그래서 좀 많이 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문사회에서 9명 정도가 났으니까 좀 많이 난 건 사실이긴 하나 뭐 예를 들자면 학생부 종합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이 빠지는 구조도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하여대입니다.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학부학과들이 있고 모집 인원이 있는데 역시나 모집 인원은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뭐 지원하는 인원, 경쟁률, 충원 이제 보이시죠? 그래 충원 학계를 봐주시면 제일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 부분 충원 학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추합이 많이 돌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밑에 보신 국제학부 역시나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추합이 많이 돌았으니까 수시로 이화여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표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2022학년대 어땠냐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요.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바로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인서울권에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량 평가를 많이 하는 학교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으로 좀 흡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그 과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고득점의 어학 점수도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부담인 우리나라 친구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은 이탈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민대예요. 국민대를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는 그럼 영어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머님들이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대학이 될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온 이유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영어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는 거는 위에도 보셨겠지만 거의 100%가 어문 계열로 한정이 됩니다. 뭐 영어 영문, 중어 중문, 뭐 노어, 유라시아어과 이런 식으로 언어로 고정이 되는데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 보이시는 것처럼 KMU, 인터내셔널, 그쵸? 비즈니스 스쿨, 경영대학이 있어요. 경영대학이 있고 여기 총 정원이 45명인데 이 중에 35명을 이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특기자 전형 선발한 이유는 요거는 모두 영어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이 굉장히 좋지는 않으나 토플 성적 한 112점 이상, 아니 109점 이상 정도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뭐 지원해 볼 만한 대학이 아닌가 싶어서 좀 자세히 언급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면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이 보이게 될 건데 밑에 보이시죠? 생기부가 없으면 면접고사 성적에 따라서 예전에 고려대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었어요. 비교 내신을 적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일반고 학생이 갖고 있는 면접 고사 점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0점이 나왔다. 해외고 학생 50점이 나왔으면은 이 일반고 학생 50점을 받은 학생의 내신을 적용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해외고 학생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보이시죠? 토플 112점 이상이면 무려 1000점을 줍니다. 그리고 111점이면 990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쪽에 합격한 친구들이 107점, 109점 이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토플 한 110점 정도 목표로 하시고 내신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이 이제 충원, 예비 순위가 충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영어 영문학 3명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죠? KMU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11명,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19명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럼에도 뭐 많진 않지만 거의 뭐 40%, 50% 정도 충원이 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동대 부분인데요. 한동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제 글로벌형이라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편성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긴 줄었는데 이 자격 요건이 엄청 확대가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를 한번 스치고 와도 1년 정도 스치고 와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형을 내야 돼? 학생부 종합은 어려울 것 같고 삼특 자격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진짜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기 지원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한동대는 장점은 1학년 때 무전공이에요. 전체 통합입니다. 통합이다가 2학년 때, 1학년 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는 뭐 길게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많이 관심 있어 하시진 않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초기 화면에 보여드렸죠. 수시모집 요강 검색기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아까 수시모집에 대한 3년치 정도 누적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원래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고 자료인데 학종에서 추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돌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정리해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샘플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꽤 많은 추합이 돌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는 밑에 뭐 장문성의 입시 팩토리라고 종로학원인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되게 잘 정리를 이런 걸 해두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데이터적인 쌓인 자료를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블로그였나요? 블로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이 길어져서 이건 한 10분 정도 안으로 좀 마치도록 하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걸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냐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별 인재상 체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대학별 전공 안내서 필독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고 학생들도 어머님도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무조건 실망하게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하셔야 되는 거고 전형안도 무조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이런 공시 자료들 대부분이 어디가 대학 알림이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해서 따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료처럼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관심 있는 대학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발 자격 요건 관련해서는 네, 서류 관련 문의는 저희가 아니라 대학 측에 직접 해주세요.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이게 하나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떡하나요? 이제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대학교 입학처 어렵지 않잖아요. 전화 거시면 됩니다. 입학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이제 뭐 학교 이동이라든지 학제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디테일한 서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은 각 대학 입학처에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랄게요. 요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대 학생부 종합 안내서를 제가 발췌해 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읽기 싫었거든요.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보기 어렵게 시한성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원래 보니까 PDF로 해가지고 좀 잘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이실 거예요. 서울대학교 이런 학생들 원한다. 보이시는 밑에 학교 교과과정 성실히 있어고 학업능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교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AP를 예로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학업적 호기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확대된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클럽 활동도 마찬가지죠. 엔지니어링 클럽에서 2년간 있었다가 끝이면은 이게 탐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 어떤 로봇 두 발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발자국을 거둘 수 있도록 뭐 알고리즘을 놓고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아까 제가 그 채취학 결과를 보내드리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시기가 시기인지라 정말 뭔가 교회 활동이 많은 친구들을 잘 보기가 힘들었어요. 거의 교내 활동이었어요. 근데 그 교내 활동의 활동 개수라든지 깊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조금 포괄적이긴 하죠. 이건 자평을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사실 학생들 많은 배경 지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좀 추상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것이냐? 밑에 보이시죠? 이런 약간의 세부 규정이 또 있고요. 또 넘어가시게 되면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2학년,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질문에 본인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냥 약간 당황스럽죠? 그리고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역시나 생각해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10학년 때 내가 뭘 공부를 했었고, 프로젝트는 뭘 했었고,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대회를 나갔었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보이실 거예요, 학업에도. 네, 그리고 위에도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평을 해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트랜스크립에 없는 내용, 트랜스크립에 대해 언급되지 않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갈래를 좁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 안내서인데
이걸 또 언급드린 이유는 다 언급드리진 않을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역시나 자평을 해보세요. 자문을 해보세요. 전체적인 국가 성적은 다른 지원 대비 어느 정도일까? 학년별 성적 상승하고 있는가, 하락하고 있는가? 되게 많은 갈래가 있죠. 이거는 학생부 종합 안내서긴 하지만 3특이나 12특도 사실상 전형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독해 주시고 꼭 자답을 해 보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답하면서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나 너무나 저는 공감이 돼서 적어왔어요. 동아리 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 번째 보시면은 학술 동아리라면 어떠한 주제의식을 갖고 활동을 진행하였는지 또는 문제 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아리 일지를 활용하여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분명히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준비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제 뭐 마지막 부분이 될 건데요. 이거는 제가 지필 부분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서울대에서 이런 과목들은 권장한다 라고 한 과목들 보시게 되면은 자연계 공학계열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하, 그쵸? 그리고 뭐 미적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학교에서도 경쟁이에요. 대학교에서 경쟁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당장 코앞에 대입이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조금씩 넓은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자료를 발췌해 봤고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뭐 그때 설명해도 제가 언급드린 적은 있는데 상경계열, 특히 경영, 경제 등등을 생각하는 친구들, 행정 등등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자격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테셋 이 언급을 드린 이유가 잠깐만요. 고려대 때문인데 고려대가 이제 12특 9기부터 원래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체크박스에 보시게 되면요. 교회 활동을 막았어요. 교회 활동. 이건 12특 전형 아니고 3특 전형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교회 활동은 막고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표준어학 학력 자료 보시죠? 토플 HSK, JLPT, JPT, 델프, 델레 등등은 또 인정. 토픽 당연히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표준어학 학력 자료 ACT, A레벨, APIB, SAT 등등 또 제출하라고 있고 그리고 자격증 보이시죠?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 자격증,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트, 매경 테스트. 결론적으로는 고려대 시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을 잘 반영한 고려대의 입장이 교회 활동은 안 되는데 이건 교회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3특이나 12특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약간의 힌트를 던지고 있는가 아닌가 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국가 민간 자격증이라고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테셋이라든지 테셋은 여기 보시면은 상급 이상이면은 국가 민간 자격이 주어져요. S급은 너무 어렵겠죠. 뭐 어찌 보면 어떤 회사에서 약간의 진급 시험으로 보기도 하고 논문을 대신하기도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상급은 이제 수기를 보게 되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1년에 8번 정도 시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이런 시험들을 틈틈이 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현지에서 조금씩 준비하셔서 이 상급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내게 되면은 분명히 좀 약간 튀는 이력이 될 수는 있다. 특히나 특례에서는.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자격이 있는 친구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바쁜데 이거까지 언제라고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정말 마지막인데 제가 설명회 때마다 진짜 강조드리거든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공 안내서도 있고, 그리고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올 때도 보고 온 채널인데 유튜브에 공대 선배 스트롱이라고 있어요. 너무 설명을 잘해서 화공, 전기, 전자, 뭐 아니면 기계공, 컴퓨터공학 등등 관련해가지고 너무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 걸 봐야죠. 실제로 어떤 걸 하는지. 그리고 학교들의 세부 사항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KOCW 공개 온라인 무료 강좌입니다. K묵도 있고 보시면 여기 왼쪽 카테고리 보이시잖아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정밀, 컴퓨터, 산업 결론적으로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의
강의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 주도성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 공부 외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본인이 탐독했느냐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KUCW를 보시게 되면은 시기만 맞게 되면은 약간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 강좌들도 오픈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3특 같은 경우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냐 그렇지 않죠. 이것도 정말 강조를 드렸는데 코스테라도 있고 그리고 밑에 유다시티, edX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60불, 90불 정도를 내게 되면 한 두 달 과정, 뭐 약간 과정들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꾸준히 참석해야 되고 퀴즈도 참석을 해야 돼요. 패스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게 하루에 뭐 2시간 참여하는 건 아니고 한 20분 정도 참여한다고 해요. 그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서티피케이션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하나의 스펙이라기보다 스펙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말 그대로 본인의 관심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실제로 제출을 해서 합격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내신 성적이 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균관대를 합격한 친구의 소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좋게 보신 게 아닐까라고 자평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코로나로 멈춰있다고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뭐든 해보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입학사정관 아니면 어머님들이 입학사정관이시라면은 당연히 후자에 더 관심을 두시기 마련이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셔서 네, 입시 준비하는데 약간 방향성에 덧댈 것인지 뺄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회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너무 길어졌어요. 1시간 반이나 걸려서 너무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님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학생들한테 엉덩이 힘을 길러야 된다고 집중해야 된다고. 2시간 쉬운 일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학생들 조금만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Q&A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진 관계로 이제 Q&A는 없이 오늘 종료하기로 하겠고 혹시나 스펙 말고요, 어머니? 몇 점이면 가나 이런 질문 말고 여기 설명에 관련해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 또 플러스 친구 채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SAT라든지 AP 등등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번 겨울에 조금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도출인 방향으로 좀 시간표를 설계를 해놨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들러주셔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이번 여름, 이번 겨울도 좀 알차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